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북이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거북이를 키울 때 어떤 게 필요할까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집에서 어떻게 사십니까? 일단 집 안에 살지 않으세요? 그쵸? 여러분들에게 일단 집이 필요합니다. 집은 여러 가지 선택의 기회가 있어요. 파충류샵에 오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포맥스 사육장이라는 친구들이 준비되어 있는 파충류샵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친구를 왜 많이 준비해 놓냐 하면 이거는 다양한 장비들이 올인원으로 탑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사육장 속에 소켓이 달려있고 자동으로 온도를 조절해 줄 수 있는 기구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육지거북이라는 친구들이 사육할 때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유리장이나 본인들이 키우고 싶은 어떤 나무로 만든 어떤 이런 뭐라 그러죠? 이런 기성 제품이 아닌 제품들을 사용을 하시려면 여러분들께서 이런 소켓 같은 걸 따로 구매를 하셔가지고 설치를 해주시고 때때로 온도 체크도 하면서 하는 번거로움이 좀 있죠. 그래서 좀 편안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집에다가 키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친구들은 일광욕을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커요. 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 아프리카에 사는 분, 뭐 아시아에 사시는 분들, 뭐 때로는 어디 지역마다 다르겠죠. 이 친구들도 살고 있는 지역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UVB, UVA의 파장의 농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 말인즉 여러분들이 키울 아이가 어떤 지역에 어떤 서식 환경에 살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타입의 전구들이 나옵니다. 이 전구는 왜 나오느냐? 여러분들이 햇볕에다가 얘네들을 매번 꺼내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햇볕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D3를 합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울트라 바이올렛, 자외선을 계속 쬐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외선을 쬐주기 위해서 밖에 데리고 나갔다 데리고 들어왔다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전구를 선택해서 여기다 꽂아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구가 어떤 타입들이 있느냐 하면 이렇게 초원형, 약간 열대 우림 같은 데 사는 친구들한테 좋아요. 이런 파장이 좀 약한 게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막형, 조금 더 파장이 강력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완전히 센 거, 요런 200파장을 갖고 있는 제품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볼 것은 용량이에요. 14W냐 25W냐 이렇게 용량의 차이가 보통 있는데 이런 부자 사육장을 기준으로는 13W가 좋고요. 좀 더 큰 사육장 같은 경우에는 25W를 활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전구에 대한 설명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보통 이런 아이들에게는 두 가지 전구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느냐? 이 친구들이 여러분들도 추우면 따뜻한 데로 가죠. 더우면 시원한 데로 갑니다. 똑같아요. 얘네들도 따뜻한 데 있고 싶을 때는 당연히 따뜻한 데로 가야 되고요. 추울 때. 그리고 더워 죽겠어. 그럼 시원한 데로 가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육장 안에다가 추운 곳과 따뜻한 곳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조금 더 전문적인 얘기로 가자면 사람은 정원동물이고 이 친구들은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변온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자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의 체온을 유지를 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추우면 따뜻한 데로 가고 싶고 더우면 추운 데로 가고 싶은 그런 환경을 구축해 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 따뜻하게 만들어준 이 전구를 어디다 달아주느냐? 한쪽에다 붙여줍니다. 좀 치우쳐 있는 곳에다가 끼워주세요. 그러면 이쪽이 당연히 따뜻해지겠죠. 그리고 저쪽은 조금 시원해질 겁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몸의 체온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설명해 드렸던 파장이 필요한, 자외선이 필요한 전구는 중앙에 달아서 이 친구들이 낮 시간 동안에 내내 자외선을 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해당 종류에 맞는 가장 맞는 파장을 갖고 있는 전구를 달아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두 개의 전구를 달아주시고 나면 여러분들께서는 이 친구들이 서식하는 환경에 맞는 온도를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자동 온도 조절기가 달려 있어서 이 세팅만 딱 해주시면 이제 그 온도에 맞게끔 올라갔을 때는 꺼지고 부족할 때는 전구가 켜지면서 여러분들은 이 안에서 아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딱 구축해 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친구들이 그냥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불도 덮기도 하고 침대에 눕기도 하고 다양한 가구들이 있잖아요. 이 친구들도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재를 일단 밑에 쫙 깔아줘야 돼요.
제일 많이 활용하는 거는 요 코코 허스크라고 하는 제품이나 내지는 굉장히 습한 환경에 사는 친구들은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거보다 훨씬 얇은 입자를 갖고 있는 코코피트를 깔아주기도 해요. 자,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이 친구들은 건초를 먹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평소에 밥을 먹다가 같이 바닥재를 먹어도 살 수 있도록 건초를 깔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가장 선호하는 타입의 바닥재를 선택하셔서 깔아주시면 되는데, 건초의 경우에는 풀의 향기가 나기 때문에 그걸 또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활용하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먹을까봐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또 건초를 활용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상황에 맞추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아이들이 UVB를 통해서 합성을 통해서 이제 뼈를 단단하게 만든다고 했죠. 하지만 이 친구들이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다 우리가 태양을 달아놓은 게 아니라 고작 전구를 달아놓은 거기 때문에 아주 태양에 근접할 수는 있겠으나 태양만큼의 효과를 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보다 건강하고 잘 자라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비타민제하고 칼슘제를 먹이와 함께 섞어주면 좋습니다. 그럼 먹이와 함께 섞어줄 공간, 기본적으로 먹이 그릇에다가 먹이를 두고 이 칼슘제와 비타민제를 섞어서 잘 버무려서 놓아주시면 되는데, 이따가 그 장면은 저쪽에서 또 따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친구들이 뭘 먹느냐를 보면 대체적인 육지거북이들은 거의 다 초식성을 갖고 있어요. 혹은 잡식이라고 하여도 육식성이 아주 약한 초식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야채를 주시면 됩니다. 청경채를 제일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치커리도 많이 주시고 애호박을 또 많이 주시곤 합니다. 그리고 또 채소로만 매번 관리를 하다 보면 이 친구들이 안 먹고 남았을 때 부패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좀 번거로운 점이 있어요. 혹은 얘들을 두고 멀리 나갔다 와야 된다거나 2, 3일 동안 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런 기성 사료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대체품으로 많이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료로만 사육하는 것보다는 야채를 곁들여 주시는 게 좋고요. 집에서 막 샐러드에서 먹고 남은 거 다 주면 잘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샐러드 할 때 물론 드레싱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먹을 걸 좀 나눠준다거나 하시면서 교감하며 또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속에 바닥재 깔았고 전구 달았고 먹이도 주는 방법까지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들 쉬는 공간이 필요하겠죠? 침대 같은 거, 방 같은 게 필요할 겁니다. 그때 많이 사용하는 게 은신처예요. 자, 은신처는 아까 말했던 따뜻한 곳에다가 놔주시면 이 친구들이 은신처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이 속에 숨어 있으면 겁이 많아요, 얘네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숨는 거, 목 속 들어가는 거, 뭐 이런 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어딘가에 숨어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긴 종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에서 그런 습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셔서 은신처를 꼭 놔주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은신처를 만약에 못 놔주실 상황이면 이 친구들이 자기 몸을 다 숨길 수 있도록 바닥재를 높게 깔아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키우면서 아이들을 만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재는 적정량, 그리고 은신처를 놔주시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또 사육자로서 아이를 만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반려동물이니까. 그때 만날 수 있게끔 셋업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바닥재는 얕게 깔아주시면서 은신처를 놔주시는 것을 훨씬 더 추천드리면서, 자, 여기 셋업에 대한 설명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셋업이 돼 있고 어떻게 먹이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 또 저쪽으로 이동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는 이미 셋업이 되어 있는 저희 매장의 한 장으로 왔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장보다 조금 더 큰 3자짜리 사육장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자원조를 통해서 31도로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일단 열원이 되고 있는 세라믹 전구가 은신처 위에 들어와 있죠. 그 속에서 지내고 있는 은신처 속의 거북이들도 보이고요. 밖을 돌아다니고 있는 거북이들도 보여요. 이 친구는 아까 설명해드렸던 종류 중에 하나인 동헤르만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가운데에는 자외선을 만들어줄 수 있는 UVB 등이 달려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먹이 그릇과 물그릇 등이 있어요. 자, 물그릇은 아이가 물을 먹기도 하고 아이가 그 속에 직접 들어가서 배변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의 물그릇을 놔주시는 게 좋고요.
이 친구들이 지금은 작기 때문에 물그릇을 그닥 크지 않은 걸로 놔줬지만 아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큰 물그릇을 놔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한 절반 정도 잠길 수 있는 높이면 돼요. 너무 높으면 아이들이 질식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물 높이를 조절할 때는 아이들의 키로부터 한 절반 미만으로 물을 담을 수 있는 크기의 물그릇을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야채를 줘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료를 준 상태예요. 이 사료에다가 미리 준비해 놓은 이 칼슘제를 살짝 이렇게 섞어서, 자, 아이들이 사료를 먹으면서 나도 모르게 칼슘제까지 같이 먹을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기호도가 높은 사료일 때 칼슘제를 많이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잘 안 먹는 사료를 부침을 할 때는 칼슘을 줄 경우에 맛이 없어서 안 먹어요. 맛이 있게끔 해줘서 먹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 후에 여러분들이 주고자 하는 칼슘제나 비타민제를 저버릇 하시면 아이들이 칼슘제나 비타민제에 대한 이것도 먹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 그때 이 아이들이 다른 사료와도 함께 먹을 수 있게 되니까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먹이를 먹을 때 조금씩 섞어서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육을 하시면 된다는 뜻인데, 바닥재는 이게 코코스크라는 제품이에요. 이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땅속에 숨을 수 있고 발을 딛고 걸어갈 때 잘 딛고 걸어갈 수 있게끔 이게 푹푹 빠지지 않는 그런 타입의 바닥재를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바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계속 땅속으로 파고 빠지면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허스크 제품이라던가 아니면 코코피트를 섞어서 활용해 주시거나, 그리고 습도 조절을 위해서 습도를 잘 머금을 수 있는 재료들을 써주시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물그릇의 양을 늘리거나 사이즈를 키워서 습도 유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기본적인 거북이 사육을 할 때의 세팅 방법이고요.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키우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어렵게만 느끼셨던 거북이 사육이 절대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북이 사육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하고 똑같아요. 더우면 시원한 데로 가고 싶고 추우면 따뜻한 데로 가고 싶은 그런 습성만 잘 만들어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배고플 때 먹을 수 있게끔 항상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본인이 직접 차려 먹기도 하고, 얘네들은 직접 차려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먹을 수 있게끔 항상 준비해 주시고, 씻을 수 있고 쉴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것들, 마실 수 있는 것들만 준비를 해주시면 키우는 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커져서 완전한 성체가 되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집에서 그냥 풀놓고 함께 사셔도 돼요. 물론 아이들이 이제 변을 보거나 하는 부분들을 치우는 건 좀 고된 일이 될 수 있지만 그만큼 아이들이 강해지고 완전히 탱크라고 부르거든요. 이따가 탱크들도 보여드릴 텐데, 일단은 이런 어린 거북이 사육에 대한 어려움 모두 극복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디쿤과 함께, 저희 reptile 페어와 함께 파충류 사육 쉽게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체 거북이들 만나러 가보실게요. 자, 이번에는 다양한 육지거북이 성체들을 보여드리면서 또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종류 외에도 육지거북이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그 중에서 특히 저기 지금 가고 있는 저 친구, 네, 알다브라 육지거북이라는 친구고요. 이 친구들은 뭐 성체시 등갑 사이즈만 뭐 1.2m, 체중 막 400kg 이렇게 나가는 엄청나게 커지는 종류거든요. 저 속으로 들어갔으니까 이따가 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그 말고도 이쪽으로 오시면 털가타 육지거북이, 아까 베이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 친구들도 성장하다 보면 이렇게 거대하게 성장을 합니다. 네, 너무나 커지고 나면 늠름해요. 이게 지금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많이 커지겠지만 지금 이제 암컷인데 이 친구는 겁을 먹었어요. 얼굴을 건드리면 이렇게 문을 닫아갖고 천적으로부터 본인을 보호합니다. 발로 닫아요, 여기를. 그렇죠? 이런 설가타 육지거북이. 그리고 이쪽으로 가보시면 마다가스카르 섬에 서식하고 있는 방사상 거북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이테스 1등급의 친구고요. 네, 문이 지금 꽉 잠겨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육장 안에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런 친구들.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먹이 그릇과 물그릇이 있죠. 하지만 이 정도 사이즈가 되면 굳이 은신처는 그닥 필요가 없어요. 이 친구들 몸 자체가 자신을 은신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갖췄기 때문에 이쯤 되면 사실상 은신처는 그다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로 와보시면 레드풋이라는 거북이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설명해 드린 것 중에 육지거북이가 육식성을 조금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류 중에 한 가지고요. 이 친구들은 습한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거대한 물그릇을 몸에 비해서 큰 물그릇을 놔서 이 친구들이 자주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줬고요. 아메리카 지역에 서식하는 친구들이고, 이 친구들은 몸체에 있는 뭐 발이라던가 얼굴 이런 부분이 빨갛게 발달을 해서 레드풋 육지거북 이렇게 불리우는 친구예요. 자, 여기로 보시면 다 큰 건 아닙니다만 거의 이제 사람으로 치면 이제 고등학생 요 정도 되는 사이즈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얘네들은 레오파드 육지거북이고요. 어릴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저 스팟들이 표본 무늬를 연상케 하면서 아름다움을 뿜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 친구들, 저 끝쪽에 있는 친구 보면 이런 하얀 부분, 검은 부분 중에 하얀 부분이 굉장히 많죠. 이런 친구들을 가지고 모프화해서 크림 레오파드라고 부리우기도 합니다. 자, 먹이를 주는 줄 알고 다가오네요. 이렇게 함께 사육하면 친구가 될 수 있는 육지거북이. 자, 다양한 사이즈의 육지거북이들도 보여드렸는데요. 어떻게 첫 번째 비콘 깨오쌤의 튜토리얼 영상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자, 육지거북이뿐만 아니라 이 다음에는 제가 또 카멜레온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자 합니다. 육지거북이 말고 카멜레온, 뭐 뉴칼레도니아 개코, 그라운드 개코 등등등 저희가 재미있는 걸로 여러분들이 쉽게 파충류 사육하는 걸로 다가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영상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